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시작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시각은 11시 43분 지나고 있네요. 첫 번째 주제는요, 우리 언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최대 문제점은 지들이 뭔 줄 안다는 거야. 뭐라도 되는 줄 안다는 겁니다. 뻐기는데 일가견이 있는 거죠. 솔직히 기자한테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자가 권력이 있어, 돈이 있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오 하나만 있죠. 그런데 이 기자만큼 희한한 직업이 없는 것이 직계 아니지만 직거인 척 할 수 있는 직업인 거죠. 권력도 직계 아닌데 권력이 직거인 것처럼, 돈도 직계 아닌데 지 돈인 것처럼, 그렇게 마치 이 차용해서 쓸 수 있는 것처럼, 빌려다 쓸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 기자입니다. 지가 가진 권력이 아닌데 지가 권력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는 대표적인 집단이 법조기자단이죠. 법조기자단 최근 한 2, 3년 참 재미 많이 봤을 겁니다. 윤석열, 한동훈이가 권력을 잡으면서 법조기자단도 어깨에 힘 많이 들어갔죠. 그들 중 상당수는 서초동에서 용산으로 출입처를 그대로 올렸습니다. 법조 출입하면서 윤석열, 한동훈을 쫓아다닌 애들이 그대로 용산 대통령실에 출입을 하면서 정말 전성기를 누렸을 겁니다. 윤석열, 한동훈을 그렇게 빨아줬던 숱한 적폐 기자들 다 조중동으로 옮겨갔죠. 조중동 아니던 애들도. 대표적인 게 유이곤 아닙니까? 경향신문 있다가 조선일보 가고 말이야. 뭐 그 외에도 엄청 많아요. 이들은 남의 권력, 검사의 권력을 자신의 권력처럼 이용한 자들이 있죠. 경제 쪽에 출입하는 기자들은 재벌들의 돈을 지 돈처럼 생각하는 놈들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한테는 뭐가 있다? 지들이 기득권층이라고 착각하는 게 있죠. 쥐뿔도 가진 것들이 없는 것들이 마치 자신이 기득권층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퇴직해봐라. 그게 네 건지. 말짱 헛거거든요. 자, 아무튼 그런 분위기에 익어 있다가 보니 이들한테는 정말 버리지 못하는 아주 악습, 아주 못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남을 업수히 보는, 기득권이라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서, 돈을 가지고 있는 자라서, 좀 잘난 사람들이라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 수 접어주고 들어가지만 보통의 시민들, 그리고 자기들보다 글쎄 뽀대라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경시, 멸시하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원래 기자라는 직업은요, 강한 자한테는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약한 사람한테는 약하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밑바닥에 있는 사람 그 누구와도 대화를 할 수 있고, 그 누가 찾아와도 성실하게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 있으며, 동시에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고 해도 아픈 질문을 콕콕 던질 수 있는 사람, 그게 기자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요즘에 기자들의 태도를 보면 글쎄요. 어떨 때 보면은 질문조차 제대로 던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모습 때문에 이런 일들도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 전에 김어준 씨가 국회 과방위에 출석해서 증언을 합니다. 자신을 찾아온, 그러니까 김어준을
잡으려고 찾아왔다는 이른바 체포조, 체포조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 체포조가 체포조가 아니라 암살조였다라는 얘기. 그러면서 그 암살 대상에는 김어준뿐만 아니라 이재명이나 조국뿐만 아니라 실은 한동훈이 포함되어 있었다. 조국이나 김어준이나 이런 사람은 가다가 북한군이 탈출시키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뭐 이런 자작극의 소모품으로 쓰는 거지만 한동훈만큼은 뭐 그냥 죽이라는, 한동훈은 사살하라는, 그리고 북한의 소행이라고 뒤집어 씌우라는 뭐 그런 제보가 있었다, 그런 정보가 있었다라는 증언을 국회 과방위에서 합니다. 난리가 났죠. 그런데 애시당초 그 주장이 나오자마자 언론들은 시큰둥합니다. 조중동은 대놓고 음모론이라고 떠들었고요. 한겨레, 경향, 뭐 오마이뉴스 이런 데 역시도 꽤 좀 배관시하는 눈, 의구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민주당 내에서 만들어진 문건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김어준의 과방위 증언이 허위다라고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사살, 이거는 김어준이 꾸며낸 거짓말이다 라고 보도를 하죠. 심지어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 허위라는 것이 들통이 났는데 민주당에서 쉬쉬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참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보도는 단 몇 시간을 가지 못해서 바로 반박을 당하죠. 바로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이 곧바로 사실상 반박 같은 거였는데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뭐라고요? 사실 나 전화 받았어. 누구로부터? 누군지는 내가 말 못하고, 하지만 나보고 피해라,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누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피해라, 너 지금 잡히면 죽어, 너 사살명 내렸어 라는 제보 전화를 받았었다 라고 한동훈이 실제로 밝혀버립니다.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상원이라고 하는 정보사령부 전 정보사령관, 사실상 이번 계엄 쿠데타의 핵심 인물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자신의 수첩에 적어놨던 내용 일부가 오늘 공개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었다? 사살, 그 다음에 수거. 뭐 윤석열 입맛에 안 맞는 언론인이든 뭐 정당인이든 뭐 유튜버든 이런 사람들을 수거해오고 한동훈은 사살하라는 그런 계획이 쫙 짜여 있었다. 그 계획이 어디서 나왔다? 노상원 수첩에서 나왔다고 오늘 그게 공개가 돼버렸습니다. 사실이 확인된 거죠. 지금까지 김어준의 이 과방위 증언은 허위라고 우겼던 신문들, 조중동은 물론이고요, 한겨레까지 나서서 김어준이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라고 엄청나게 비난을 합니다. 여기에는 미디어 오늘까지 가세하죠. 이 둘은 전형적으로 제잘난 맛에 사는 놈들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진보라고 평하고 있으나 사실은 우월의식에 가득 찬, 선민의식에 가득 찬 그런 자들이죠. 얘네들은 자신들의 카르텔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김어준이죠. 감히 김어준 따위가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었다고? 어디서? 개소리야! 뭐 이런 태도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로 드러났네 이제. 한동훈이 확인을 해줬을 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도 이 사살, 한동훈 사살, 정치인 사살, 이 사살, 암살 계획이라는 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돼버렸네. 자, 이쯤 되면 김어준을 거짓말장이로
음모론자로 비난해왔던 신문들 사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계엄령이 허구인데, 계엄령이 음모론인데 민주당에서 김어준 같은 이런 사람들한테 휘둘려가지고 그 음모론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심지어 한겨레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계엄령 이거 헛발질했다고 그렇게 비난했었거든요. 근데 막 봐요. 다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또 그렇죠. 암살? 거짓말이라며, 허구라며 사실로 드러났어. 그랬으면 멀쩡한 사람 거짓말쟁이로 음모론자로 몰아세웠던 놈들 사과해야지. 왜 사과를 안 할까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기사는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12월 17일이니까요. 벌써 한 일주일쯤 됐네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김어준 암살조 주장에 민주당 상당한 허구, 감히 회의적 판단. 기자 이름 기억해 주세요. 우태경 기자입니다. 단독을 달고 있네요. 한국일보 단독입니다. 방송인 김어준의 암살조 주장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한 허구가 가미됐다며 회의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됐대요. 심지어 미 국방위 내부 검토 문건, 한국일보가 입수한 민주당의 국방위 내부 검토 문건에 따르면 상당한 허구를 가미해서 구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미 그 내용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보고됐다라고까지 보도를 합니다. 확인됐대. 하지만 이 문건은 초안이었죠. 의견서 하나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국방위에 속해 있는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도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의견이 담긴 초안을 제시한 거예요. 근데 이 초안이 당연히 엄청난 욕을 얻어먹었겠죠. 그리고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폐기되다시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기된 안이, 보고서가 갑자기 언론에 유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 보고서는 보고용으로 만든 보고서가 아니라 유출용으로 만들어진 거죠. 유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당히 불순한 의도가 담긴 문건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순한 의도가 담긴 문건을 한국일보는 냅다 보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가 됐다! 라는 식으로 한 겁니다.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그에 대한 평가가 나온 것도 아닌데 그냥 냅다 보고부터 했다라는 거야. 다분히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무언가가 나오니까 그 입맛에 맞는 거를 크게 부풀려서 아직까지 사실도 아니고 다수설도 아닌데 그냥 의견이 제시가 됐을 뿐인데 다수설인 양, 통설인 양, 확정된 것인 양 떠버린 겁니다.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게 나오니까 입맛에 맞는 게 사실인 양 몰고 가는 거죠. 지들 입맛에 맞는 게 진실이다 라는 그런 오만한 사고방식이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예, 이게 한국일보의 보도였어요. 한국일보, 건설업체 중 하나가 인수해가지고 지금 그 건설업체에 사실상 하청기업처럼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고 그래 노가다에 이 따까리를 하고 있는 놈들이니까 그래 노가다 따까리 신문이 그럴 수밖에 없지 라고 넘어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한국일보의 보도는 바로 다른 신문들한테서 재인용이 됩니다. 이건 한겨레 신문 보도인데요. 역시 기자 이름을 잘 봐주십시오. 신형철 고경주 기자. 여기에 뭐라고 보도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대.
확인이 됐대. 자, 그런데 확인이 됐다고 하면서 그 근거를 어디다 두고 있다?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도 보고됐다고 한다야. 아니, 지들이 보고서 원본을 가진 것 같지도 않아. 보고서를 본 것 같지도 않아. 그런데 한국일보가 이렇게 보도했대. 확인됐대. 전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일보도 사실은 전원이에요. 전원인데 확인됐다라는 식으로 뻥을 친 거야. 그런데 그 전원의 뻥에 말 그대로 좀 사이비 같은 그런 보도인데 그 사이비 같은 보도를 다시 인용해가지고 확인됐다라고 쓴 겁니다. 누가? 한겨레가. 이거는 취재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의견이 사실인 양 호도를 한 거죠. 왜곡을 한 겁니다. 지들 입맛에 맞는 보도가 나오니까 냉큼 그래 이게 진실일 거야 하고 밀고 나가버리는 거죠. 몰아가기를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통 이런 짓은 조중동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한겨레도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됐습니다. 이쯤 되면 개새끼죠. 언론이 아니라. 뿐만 아닙니다. 그 밖에 다른 언론들도 비슷한 짓을 합니다. 이것은 미디어오늘 보도입니다. 한동훈 사살 김어준 주장에 민주당 내부에서 상당한 허구. 자, 역시 이 보도에도 민주당이 상당 부분 허구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국회에서 주장한 한동훈 암살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상당 부분 허구라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나타났대. 뭐가 나타났는데? 보고서 초안이야. 채택이 안 됐어. 그런데 마치 채택된 문건인 것처럼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까지 된 문건인 것처럼 헛소리를 한 거죠. 자신들의 바램을 사실인 양 섞어서 보도한 겁니다. 한국일보가 처음 그렇게 보도를 했으면 나머지 신문들은 검증을 해서 그 보도가 맞는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검증은커녕 그냥 받아쓰기에 바빴습니다. 심지어 글자도 얼마 틀리지 않아. 토시도 안 틀려. 확인됐다.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고 이게 뭐 하던 짓이야. 응? 그러니까 김어준이가 미우니까 김어준이 미운데 그 미운 놈이 단독을 했대. 어마어마한 증언을 한 거야. 배기 싫은 거지. 김어준이 안 그래도 보기 싫은데 보기 싫은 놈이 뭔가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간에 흠집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흠집 내고 있는 거죠 지금. 아유, 이게 우리나라 언론의 현주소입니다. 지들이 더 분발해가지고 더 좋은 보도, 더 화끈한 보도를 할 생각은 안 하고 남이 해놓은 것, 이루어 놓은 것을 깎아내리고 흠을 잡으려고 하는 태도. 이 뭐 하는 겁니까? 중2병 걸린 애들이 초딩들이 한다고 해도 참 요즘엔 유치하다고 지적받을 일인데 이 지금 기성 언론사라는 데서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라는 데서 이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렵다는 언론고시 쳐가지고 겨우 이딴 짓 하고 있다고. 이게 뭐 하는 꼬라지입니까? 아이고 유치한 놈들. 자, 이런 우리나라 이 수구 적폐 언론들의 태도에 곧바로 철퇴를 날린 것은 의외로 한동훈이었습니다. 한동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전화 받았어. 개업날 국회 가면은 목숨이 위험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라고. 네, 바로 한국일보 보도가 나온 지 이틀 뒤입니다. 첫날 한국일보가 보도를 해서
많은 언론들이 받아 썼어. 그 이튿날은 마치 김어준이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닌 것처럼 고소고발까지 진행이 됐어. 그러자 바로 그 다음날 뭐라고? 한동훈이 실은 나 그런 전화 받았어. 너 목숨 위험하다라는. 뭡니까? 오히려 한겨레가 김어준을 까고 있는데 한동훈이가 아니야, 김어준 말이 맞아 라고 거들어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한동훈만도 못한 게 우리나라의 지금 한겨레 신문, 미디어 오늘, 프레시안 같은 데입니다. 사실 프레시안 같은 애들도 보니까 와 진짜 사실 얘네들은 김어준의 이 증언이 거짓이기를 바랬던 것 같아. 그냥 아니 그래 거짓이라고 낙인 찍어놓고 그쪽으로 몰고 가려고 했던 거야. 몰고 가고 있는데 한동훈이 떡 나타나서 아니야 그거 사실이야 사실 이렇게 해준 거죠.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동훈까지만 나왔다면 아유 그래 아직도 뭔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아직은 잘 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쇼킹한 쇼킹한 얘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이 계엄 반란 세력을 12.3 반란 세력을 수사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나 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발표에 대해서 국회에서 입장을 밝히죠. 자, 관련된 동영상 하나 보고 계속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9월의 윤건영입니다. 국수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오늘 국수본 특수단에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노상원이라는 전 정보사 사령관, 지금은 민간인이죠. 이 양반의 수첩에서 정말 엄청난 것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NLL에서 북의 유도라든지 국회 봉쇄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심지어 수사단을 하나를 새롭게 구성해야 된다라고 해서 인사안까지도 수첩에 나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맞죠? 이제 그게 뭐 구체적으로 실행된 일까지는 모르지만 메모 내용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 지금 이번 내란 사건의 핵심 주범입니다. 이 양반이 햄버거 집에서 현직 정보사령관과 군인들을 모아서 내란을 모의했던 자로 지금 의심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수첩에서 나온 결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NLL에서의 북의 유도라는 이야기 표현이 있었는데 오물풍선이라는 표현들이 들어 있었습니까? 수첩에?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좋습니다. 수첩에 수거 대상을 일종의 격리한다, 체포의 의미로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브리핑에서 하셨습니다. 수거 대상, 즉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등에 대해서 수거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너무 피사실 아니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거의 뭐 저희가 조사한 사실이 부합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부합합니다. 예. 좋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란 모의에 가담했던 최소한 양보해서 봐주더라도요. 그 사람의 수첩에서 사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것도 내란이라고 말을 못합니까 우리가? 너무 한심하고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안가 CCTV에 대해서 영장이 19일날 발부됐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럼 나름 일정한 분석이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본부장님.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 이외에 안가에 대한 출입자원들이 많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를 위해서 의원님 말씀드린 CCTV라든지 또 그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뭐 수행원이라든지 해갖고서 필요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존경하는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경호처장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안가를 담당하는 부서가 경호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호처장에 대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미 2차례 조사를 했고요. 신병 확보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 본부장님. 어쨌든 병원처장을 포함해서 경호실 관계자들에 대해서 지금 최대한 신속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보셨죠?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노상원 수첩에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있었어요. 예. 사살이라는 표현, 누군가를 죽이라고 했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수거 대상도 정해져 있었다고 하죠. 수거 대상이랍니다. 그러니까 방첩사령부든 정보사령부든 그 사람들이 체포를 해야 할 대상, 뭐 그런 사람들을 수거 대상이라고 표현했던 모양입니다. 수거 대상에는요, 정치인, 언론인은 물론이고요, 종교인, 노조, 판사, 그 다음에 여러 분야의 공무원들까지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윤석열 입맛에 안 맞는 사람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 수거해오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는 암살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사살이라는 표현. 더 나아가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라는 내용까지 노상원 수첩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김어준이 그 국회 과방위에 나와서 증언한 것과 정말 한치도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고스란히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쯤 되면 사과해야죠. 자, 암살당할 뻔한 사람이 그 암살 위기를 벗어나서 나 죽을 뻔했어 라고 증언을 했는데 그 증언이 거짓말이라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들을 생각조차 안 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언론이야. 그러고도 애시당초 편향적이었던 거죠. 한겨레 같은 놈들은 툭 하면 개딸 그러면서 마치 우리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편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단히 경직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떠버려 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편향적이고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자는 한겨레였다라는 게 이번에 너무나도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미디어 오늘 같은 씹새끼들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왜 이들은 사과를 하지 않을까요? 심지어 조선일보도 사과를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도 계엄령 부분에 대해서 계엄령이 헛소리라고 떠버렸던 거 이번에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얘들은 사과하지 않는 거죠? 애시당초 이들은요, 김어준의 말은 그냥 허구였어야 했습니다. 음모론을 퍼뜨리는 유튜버. 그러니까 어떻게 얘들은 우리를 저 틀딱들하고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김어준하고 김어준하고 안정권, 가세현 이네들이랑 동일한 수준에 놓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동일한 수준에 놓으려고 온갖 희한한 근거들을 갖다 대는데 이번에도 그랬어야 했던 거예요. 허구였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김어준을 이번에 후려잡을 수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들은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그냥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거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게 등장하기만 기다렸고 등장하자마자 그것을 크게 부풀려서 퍼뜨렸던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기레기들이라 그러죠. 이 사람들이 더 문제인 것은 자기들이 엄청 잘났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야. 자기들이 엄청 아주 품격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김어준 같은 이런 장사꾼들 쫓아다니는 그런 얼빠진 대중이 아니라 자신들은 그 얼빠진 대중들을 교화하고 비판하고 지적하는 엄청 잘나고 객관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김어준 얘기가 무조건 허구였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김어준을 공격할 수 있는 건덕지가 나오니까 거 봐! 하면서 덤벼들었던 겁니다. 김어준을 계속 제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김어준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저였다고 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냥 허구라고 그냥 몰고 가려고 했었을 거야. 지들이 볼 때는 도무지 그렇게 엄청난 어마어마한 정보를 얻어낼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든. 감히 저들 따위가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정보를 얻어? 라는 식의 태도였던 거죠. 자, 이번에 그들한테 정말 중요한 경종을 울리는 일이 드디어 벌어진 겁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언론들이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라는 자들이 스스로를 좀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근데 아마 어렵겠죠.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유시민 작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구 적폐의 대변인인 언론들과 기자들의 신문인 몇몇 언론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기자들의 신문이에요. 예. 한겨레나 뭐 경향이나. 그러니까 자기들만 잘난 거야. 자기들의 이 틀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만 서로 우쭈쭈 해주는 뭐 그런 관계라고 보면 되겠죠. 선민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잘난 척이라고 해도 되고 뭐라고 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미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권웅님께서